우리는 영국 터빌 마을에 있어요. 1871년입니다. 여기 한 거리에서 특별한 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머물면서 뭔가를 기다려요. 집 문이 열려요. 거기서 어른 몇 명이 나와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현관으로 나가 몇 명 더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가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봐요. 소녀는 창백하고 말랐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깨지 않아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잠든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요. 여러분이 방을 나오니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잠든 소녀를 직접 보기 위해 들어가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 잠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년 동안 잠을 잔 엘렌 세들러라는 이름의 소녀가 세운 기록이에요. 그녀는 19세기 후반 영국 터빌 마을의 한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12번째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들에게 집안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엘렌도 예외는 아니었죠. 엘렌이 11살이 되었을 때 근처 마을에서 보모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엘렌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 통증을 느꼈고 어떤 졸음을 느꼈어요.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해져 소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렌은 부모님이 보낸 병원이 있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 불쌍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18주를 보냈어요. 그 결과 여전히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엘렌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심한 두통과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엘렌 세들러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렌은 9년이 지난 후에야 깼어요. 그동안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을 돌보았어요. 우유와 차를 먹였죠. 잠든 소녀는 살과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엘렌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특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엘렌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렌을 보고 깨우려고 해봤고 엘렌에 관한 걸 친구에게 알렸죠. 잠든 소녀에 대한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엘렌은 구경거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엘렌의 가족이 살던 집을 잠든 작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소녀의 몸이 약하고 너무 부드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랬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생명이 서서히 그 몸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가족은 딸을 돌보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두 연기라고 생각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의사가 엘렌과 같이 오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엘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창가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했어요. 또 소녀의 어머니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의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의사들의 공식적인 진단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진실을 다 알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엘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수도 있고 19세기 과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은 걸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을 경험하는 만성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길을 걷다가 너무 잠이 와서 땅에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렌은 대가족에서 자랐고 일찍이 힘든 일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이 기면증을 유발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좋아요. 어느 날 엘렌 세들러가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9년간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줬을 때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소녀의 성장이 조금 느려졌고 시력도 나빠졌지만 건강은 나쁘지 않았어요. 엘렌은 결혼을 하고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11년 약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기록을 세운 사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봅시다. 1964년 1월 18살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몇 주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은 12월에 시작해 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랜디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 올랐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구조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랜디는 잠과 관련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랜디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했고 그의 친구는 랜디가 항상 깨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랜디의 친구는 피실험자의 몸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기록한 일기를 썼습니다. 랜디의 첫 이틀은 쉽게 버텼어요. 계속 일어서서 자러 가지 않았죠. 3일 후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랜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류 냄새를 맡았어요. 레몬과 오렌지의 향이 안 좋은 컨디션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 랜디는 농구를 하고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루했어요. 그럼에도 랜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랜디는 굉장한 농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은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때쯤 전국의 뉴스에서 랜디와 그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죠. 과학자들이 랜디를 찾아왔어요. 수학 문제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디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수학에서 예시를 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해 활동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 랜디는 잠을 자지 않고 이전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랜디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랜디는 몇 시간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랜디는 아주 기분 좋게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뇌에 많은 부담이 되는 이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랜디는 예전처럼 공부하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과학자들은 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랜디의 뇌가 그동안 선잠을 내내 자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불리는데 흥미로운 건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모두들 이 기록에 대해 잊었어요. 랜디는 자랐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랜디의 실험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랜디는 실험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진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수년 동안 랜디는 심각한 불면증을 경험했어요. 그게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랜디는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다행히도 수면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랜디는 하루에 6시간을 잤는데 그것도 꽤 충분했어요. 이 실험을 재현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이틀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큰 스트레스가 돼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굶주림과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의 심장은 높은 부담을 경험할 수 있게 훈련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의 몸은 수면 부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진화는 아무런 후폭풍 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